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단기 금융시장의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인데요. 자,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CD라고 해서, 자, 그 은행이 예금 증서, 정기 예금 증서에다가 양도성을 부여한 걸 우리가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정기 예금을 하나 가입을 하면 통장을 하나 주잖아요. 그 통장은 나밖에는 그 인출이 안 되지 제3자한테 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예금 증서를 제3자한테도 팔 수 있게끔, 이런 게 이제 양도성이죠.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바로 우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누가 발행하느냐? 예금 증서니까 은행이 발행이죠. 은행. 그래서 CD의 발행 기관은 은행이라는 거예요. 은행. 그럼 은행이 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을 하고, 그럼 시중으로부터 현금을 가져오는 거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죠?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양도성 예금 시장 그 증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의 여러 가지 자금 사정에 따라서 발행 규모라든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탄력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바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자는 은행이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은행이 발행 그 양도성 예금 증서의 발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의 사정에 맞춰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사가는 사람을 우리는 매수기관이라고 하고요. 그럼 은행이 이제 자금을 조달한 거니까 이걸 매수하는 기관은 자금을 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매수기관과 은행 사이에 또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중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개기관은 그 단순히 중개해줌으로써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매수기관이 되는 거를 자기계산이라고 해요. 자기계산. 그럼 본인이 이제 자기계산으로 매매에 참가해서 본인도 뭔가 수익을 창출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개기관은 단순한 중개를 할 수도 있고 자기계산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양도성 예금 증서는 유가증권이라는 거예요. 유가증권이라는 건 뭐냐? 증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서로 이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설명드린 일반적인 정기 예금 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기 예금을 제3자를 준다 한들 우리가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그 사람이 인출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제3자한테 양도성 예금 증서가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인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유가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예금 채무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적립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예금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금융실명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금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도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행 방식은 할인 발행 방식이에요. 할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그 만기에 가져갈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가지고 거래해서 그 차익을 가지고 이자를 주고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만기에는 이자를 안 받고 액면 금액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양도성 예금 증서 금액이 1억 원이다. 그럼 그걸 들고 있으면 만기에 가면 1억 원만 주는 거지 1억 원 더하기 이자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은 그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현재 1억 원보다 더 싸게 사면 되죠. 만약에 뭐 한 9,700만 원에 샀다. 그럼 9,700만 원에 사서 나중에 1억 원 받게 되면 300만 원의 이자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할인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양도성,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죠. 양도성 예금 증서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1억 원짜리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만기에 갔더니 1억 원만 주더라. 이자는 안 주더라. 왜 이자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무식한 소리죠. 원래 원금만 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럼 대신에 이제 그 예금 증서를 처음 그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원보다도 더 낮은 가격, 할인된 가격으로 서로 매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CD의 발행 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니까 은행의 어떤 신용도에 따라서, 왜냐하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나중에 그 인출하려고 하는데 은행이 지급불능이 되면 안 되니까
또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서 이 CD 발행 금리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단기 금융시장 상품이 바로 이 기업어음, 영어로는 CP,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랑 관계없이 보통 우리가 기업이 이제 재고자산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어음을 발행하는데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상업어음이라고 해서 자, 커머셜 빌이라고 해서 진성어음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상거래할 때 어음을 발행하는 거를 상업어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거래랑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걸 우리가 기업어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업어음하고는 이제 본질은 좀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둘 다 약속어음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커머셜 페이퍼 CP는 우리 기업이 발행하는 거니까 자, 기업이 자, 자기 거래 은행으로부터 이러한 어음 용지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발행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해당 은행에 당좌 예금 계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발행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걸 또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매수기관이라고 해서 매수기관은 또 반대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CD랑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 어음 시장도 중개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영어로 딜러라고 해서 할인 매출 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발행 기업으로부터 CP를 할인 매입해서 이걸 다시 매수기관에다가 판매하면서 매매 차익을 남기는 걸 우리가 할인 또는 매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단순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했다가 다시 판매하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딜러죠. 자기가 리스크를 떠안고 뭔가 매매하는 걸 딜러라고 합니다. 일단. 자, CP의 좋은 점은 바로 뭐냐?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단기 자금 시장이니까 당연히 CP의 만기는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행 절차가 간편하죠. 앞서 보신 것처럼 은행과 거래해서 당좌 계정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면에서는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훨씬 금리가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앞서 본 것처럼 우리 단기 금융시장 중에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